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파주 야당동에 있는 복복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복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조금 벗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당분간 이렇게 조금 셔츠보다는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장이 살짝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도 입지 조건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편의점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중형마트도 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도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초중고는 이 마을 안에 없다 보니까 차량으로는 한 6분 정도,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좀 통학을 시키겠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스쿨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만 스쿨버스 이용이 안 되니까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하거나 자가 차량을 이용한 통학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안에 사는 중고등학생들, 그런 통학을 해야 되는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통학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걸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뭐 식당, 또 세탁소, 이런 기본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야당역까지 가셔도 되는데 바로 앞에도 그런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으니까 편의시설들은 이렇게 도보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괜찮은 신축 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층 타입인데 역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층에 입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2층에 입구가 있기 때문에 복층 타입이든 복복층 타입이든 다 엘리베이터는 탑승을 해야 됩니다.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1, 2, 4 이렇게만 버튼이 3개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 역시 같습니다. 18.9평 정도, 약 19평 정도 되고요. 이번 복층 타입은 다락이 없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35평, 테라스는 별도입니다. 세대 현관은 역시나 이렇게 세로가 조금 긴 편입니다. 신발장 3칸에 맞은편은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괄소등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유리로 좀 마감을 할까 어쩔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막는 것보다는 그냥 튀어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 투명 유리로 막으면 좀 보이기는 해서 답답함은 덜하긴 할 텐데, 파손의 위험이 좀 있어서 강화 유리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 유리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인데, 요거는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겠죠. 중문은 삼연동 철제 프레임에 불투명 처리되어 있는 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일단 구조는 지난번 복복층 타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락방이 하나 없다,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거실 주방이 역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쪽 아트월 쪽에는 이미 다 이렇게 수납장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TV만 갖다 놓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소파 자리도 넉넉한 편입니다. 6인용 소파 다 설치 가능하고, 위쪽으로는 채광창 환기창을 만들어 놨고요. 에어컨은 이 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역시 영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정남향입니다. 4세대가 전부 이 정남향 쪽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층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확실히 높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 2층 복층 타입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빌라가 좀 들어선다면 확 트인 맛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 옆쪽으로는 트여 있기 때문에 고래도 빌라가 들어서더라도 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쪽에 인터폰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이쪽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2층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구는 2층에만 있습니다. 1층 출입구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고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분리수거함 등을 놓고 쓰시면 좋을 공간입니다. 위에는
환기창도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고요.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제가 왜 이쪽에다 샤워기를 안 달아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건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이 위에 층은 그런 화장실 용도로만 쓰게끔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따로 없습니다. 공간은 넉넉해서 샤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라고 샤워기를 설치를 안 했다고 하고요. 세면대 아래쪽에 수납을 할 수 있고 양변기가 있고 제품은 전부 이너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는 작긴 하지만 수납장도 하나가 있고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이 2층의 화장실 한번 보셨고요. 거실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여기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에는 이쪽에 역시나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방 크기는 지난번 복복층 타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 2층에는 침실 없이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만 있기 때문에 주방 거실이 크기에 비해서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식탁, 4인용 식탁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목 상판이고 이쪽에는 보조 쿡탑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매립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 그리고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쪽의 창은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복복층 타입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은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서비스 공간인데 여기는 나중에 확장해서 막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대신에 선택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주방 공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번하고 동일을 하죠. 복복층 타입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에는 와인 셀럽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 수납장이 있고 여기는 전기레인지를 놓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2대 나란히 놓을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고요. 메인 주방 상하부장 냉장고 박스까지 수납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또 싱크볼은 사각형이 깊은 것을 선택을 했고요. 옵션이 하나 더 있죠. 행주 도마 살균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있고요. 환기창 레인지 후드가 그 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넉넉한 주방까지 해서 2층에 있는 공간 모두 보신 겁니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세탁실, 거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은 역시나 폭이 넉넉하고 경사도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딱 안정감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계단입니다. 자, 이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복복층 타입처럼 여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침실만 딱 3개가 있고 욕실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폰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아래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방인데 딱 성인이 쓰기 좋을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데 이 침실 1, 2번 안방을 제외하고는 북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추가로 옷방을 하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창이 이번엔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1층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1층에는 별도의 테라스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경계를 옆 세대하고 줄 거고요. 경계를 만든 다음에 이 앞쪽은 또 이렇게 다 올려서 이 앞동의 다른 빌라 쪽에서 볼 수 없게끔 아주 딱 완벽하게 마감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이 공간도 넉넉한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기역자로 쭉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안방 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테라스 공간도 또 1, 2층 복층 타입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층 복층 타입은 이렇게 대형 테라스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복복층은 위에 다락 공간을 더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복복층 타입에서도 보셨겠지만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을 옷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쪽에다가 수납장을 딱 갖다 놓으면 수납장을 채워 놓고도 이쪽 공간에 충분히 침대 놓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옷방이나 아니면 그냥 침대 하나 정도만 놓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옷방, 네,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식구가 좀 많다면 방 하나를 통째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겠죠. 4인 가족만 돼도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쓴다기보다는
드레스룸 겸 그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도 역시 테라스 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완성이 되면 이걸 뚫어서 바깥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실 2번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에 창고가 있는 거 복복층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열어보면 지난번에는 막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짐이 작긴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반듯하게 쓸 수 있는 아래층에 있는 창고 공간도 있고요. 이쪽에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 샤워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샤워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양변기, 세면대는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기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한 편입니다. 수납장이 있고 거울 역시 환기창은 없습니다. 환풍 시설만 잘 되어 있는 욕실 보셨고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으로 보실 안방인데 안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 타입에도 에어컨은 주방, 거실, 안방 이렇게 세 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넉넉합니다. 4천이 넘는 폭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크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침대 놓고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공간이 이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북박이장은 작은 편은 아닌데 요거 가지고는 모든 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 하나에다가 추가로 북박이장은 더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안방까지 테라스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쪽 문을 통해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경계 보이시죠? 여기까지 해서 마감이 될 거고 쭉 해서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저쪽 방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딱 이렇게 기역자 형태인데 여기 다 마감을 예쁘게 해 주신다고 하고 조경을 예쁘게 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테라스 공간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파우더룸 공간이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바로 화장대로 쓸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 스타일러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 화장대에는 역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립형 전기 콘센트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수납장이고요. 그리고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공간이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공간도 작진 않습니다.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방 욕실에서도 샤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위에는 거울과 수납장이 있고요. 역시 환기창 없이 환풍 시설만 되어 있는 그래도 넉넉한 안방 욕실까지 해서 복층 타입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복복층 타입에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집이 이렇게 복층, 복복층 이렇게 해서 4세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좀 층간소음에 예민하시거나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타입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층간 차음제도 소닉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다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닉 시스템은 인증받은 차음제인데 두께가 이 정도가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훨씬 두꺼운 차음제를 썼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런 복층 타입, 복복층 타입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금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대출 감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주금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가격만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음 복층 타입도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 현장이 아니고 다른 현장의 복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